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지난주부터 지겹게 얘기했던 미국의 셧다운 문제, 그만큼 시장이 화두거리인데요. 예. 다음 주 공휴일과 부채 한도 협상 마감일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섣부른 예단보다는 결과를 보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 자세가 현재 시점에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 기간에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8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15년 만에 최장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0선 부근에서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좀처럼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1984포인트로 0.5% 정도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도 파란불인데요. 0.5% 정도 역시 같은 폭으로 내리면서 52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가장 중요한 종목들, 핫한 종목 확인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0시 핫텐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이 미국 정부 셧다운 조짐이 장기화가 우려돼서일까요? 이 국내 증시도 지루한 공방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9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를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개인만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조금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증시 휴일이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은 옵션 만기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이 더 중요한 하루입니다. 오전장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 탑10에서 따끈따끈한 10종목 선정해서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탑10 출발합니다. 탑10 10위에는 대한전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4%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이 대한전선 오너 3세가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하한가 직행했습니다. 오늘 1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 경영 실적이 계속 악화돼 구조 조정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58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지켜온 경영권을 내놓게 됐는데요. 오늘 14% 가까이 빠지면서 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9위는 STX 페노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STX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 조선해양, STS 중공업이 모두 1에서 4%대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STX 페노션은 14% 강세 흐름 보이면서 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8위는 LTC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스닥 새내기 주인데요. 이 상장 첫날 13%대 약세 흐름을 기록 중입니다. LTC는 LCD용 방리액 생산 업체인데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등 LCD 패널 업체에 방리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리액 외에도 나노 수제 특허를 바탕으로 신규 아이템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추가 모멘텀이 기대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4% 가까이 빠지면서 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는 이마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 금지 여파로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5%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해서 상품 매입 가격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는 판매 장려금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제정했죠. 그래서 이마트나 이 대형마트와 슈퍼사업 등 비중이 큰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에는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나요? 4거래일 만에 하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1% 가까이 빠지면서 쉬어가는 장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계속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채권단의 오버행 이슈는 사실상 마무리됐고요. 고정거래선 가격 상승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빠지면서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5위에는 SK텔레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30일 이후 6거래일째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1.29%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이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12월 선행 예상 주당 순이익이 5% 높아지고 또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 증가로 목표가가 상향 규정된 바 있습니다. 엿새째 흐름 이어가면서 24만 7천 원의 거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4위는 크루셜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일본 후지츠 태블릿 PC의 지문 인식 솔루션 프로그램이죠. 이 BTP를 공급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크루셜텍의 BTP는 이 후지츠의 디즈니폰에 적용이 된 바 있고요. 또 국내에는 펜텍의 베가, LTA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후지츠에만 총 6개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고 또 일본, 중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휴대폰 업체로부터 공급을 협의 중이라고 있어서 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3위는 윈스테크넷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1위 국내 업체죠. 인터넷 사용 증가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2% 가까이 급등하면서 1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무형자산 보호와 이 첨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꾸준히 정보 보안 수요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서 앞으로도 수요 개선과 이 본격화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2% 오르면서 1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는 매일 유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분유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와 함께 조제 분유의 국내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양호한 3분기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다양화로 과거보다 원유 가격 변동에 취약하지 않고 있고요. 또 중국 분유 시장 규모가 11조 원에 달하면서 성장 잠재력도 커서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0.52% 빠지며 3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탑10 1위는 JB금융지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주사 전환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가운데 추가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캐피탈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추가 확장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1% 빠지면서 7,3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종목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0종목 세워봤는데요. 빠르게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10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위에는 대한전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위는 SK페노션, 8위는 LTC, 그리고 7위에는 이마트, 그리고 6위는 SK하이닉스, 그리고 5위는 SK텔레콤, 4위에는 크루셜텍, 그리고 3위는 윈스테크넷, 그리고 2위는 매일유업, 그리고 1위는 JB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네, 10종목 잘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선 제가 이제 1위, 3위 이제 JB금융지주와 매일유업, 윈스테크넷 요 이제 세 종목을 좀 유의 있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략 빠르게 한번 세워주시죠. 예,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이제 JB금융지주는 7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금융지주사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전북은행과 JB 우리캐피탈 등 이제 은행과 캐피탈사를 겸비한 지주 회사인데요. 현재 그룹 자산이 약 한 15조 원에 이르고 있고 또 순이익도 수억 원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컸기 때문에 대략의 기회가 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 JB금융의 핵심 자회사니 전북은행의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분기와 좀 비슷한 순이익 162억을 실현을 하였는데요. 이는 시장의 기대치와는 달리 약간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약 59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일회성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예상 대비 저조한 실적이라고 하여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3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2014년부터는 안정적인 성장과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전북은행의 대출 성장이 높습니다. 1분기에는 1.3% 정도의 성장을 보였지만은 2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은행 평균 대출 성장률의 2배 이상의 성장률입니다. 이는 전주를 근거지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과 대전 쪽으로 적극적인 전략을 취한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기준 순이익이 2013년에는 579억, 2014년에는 640억 정도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은 JB 우리캐피탈입니다. 2011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현재 전북은행이 지분을 69.7% 보유하고 있는데요. 점차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JB 우리캐피탈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이유는 이제 우리파이낸셜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파이낸셜도 이제 그 JB 우리캐피탈과 같이 이제 자동차 금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캐피탈사인데요. 2009년부터 안정적인 성장과 실적이 개선되면서 현재까지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피탈의 고성장으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가치 상승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또 추가 확장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JB 우리캐피탈은 은행의 이익 성장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JB 금융지주의 확고한 자산과 이익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현재는 캐피탈이 손자회사로 있는 상황이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올릴 계획도 있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 간의 정보금이나 조달금리 하락 등에서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JB 금융지주의 주가 또한 전북은행이 지주사 전환하기 전 종가인 6,170원보다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전북은행이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캐피탈의 자본 항축이나 지방은행 인수전 참여 시 자본 항축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ROE 또한 10% 정도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2014년 기준 PBR은 0.5배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7,40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기업은 메일유업입니다. 이번 우유값 인상으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먼저 우유와 같이 서민 물가의 대표적인 품목이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은 일반 가정에는 큰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 인상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유통에서 판매되는 우유 가격은 평균 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 흰우유 소매 가격이 8.5% 인상된 데 이어서 발효유는 5%에서 9% 정도, 치즈는 12% 정도 등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유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아니더라도 3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색 시유, 남양유업 사태 이후 반사 수혜가 반영될 것이고 또 조제 분유 또한 상반기에 이어 국내외 판매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품 리뉴얼 이후에 이제 판매량 증가 및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 확대와 매장당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고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외상업체에 대한 규제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중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이제 에코 세대가 있는데 이 에코 세대의 결연 정년기가 진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해본 결과 2015년까지 매년 1,400만 쌍의 부부가 탄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용품의 수요도 또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분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올해 계획했던 중국 대중 유통 채널 수가 3,800개 정도인데 현재까지 3,600개 정도로 충분히 그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한국 분유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이 되고 있고 일본 제품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분유 매출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 채널의 런칭이 채널이 확정된다는 점, 지속적인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런칭은 국내와 같은 온라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고객 DB 공유 등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실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외 투자 비용 증가로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2014년부터는 투자 효과가 반영이 되고 이익이 정상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은 오히려 주가 상승에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기간, 특히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의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38,300원, 목표가는 45,500원,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윈스테크넷은 이제 나우콘과 보안 사업만 물적 분할로 나온 회사인데요.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슈가 되었던 디도스라든지 해킹을 막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품목을 보면은 뭐 IPS, IDS 등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용어 하나하나를 크게 뭐 살펴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쉽게 말을 한다면 보안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회사이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보안 시장이라는 게 점점 이제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결제라든지 보안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IPS 시장 자체가 연평균 1.5%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경쟁 싸움에서 결국 윈스테크넷이 이기면서 독과점 구조로 된 듯 하고 있고요. IP 시장은 이제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이런 윈스테크넷은 IPS 매출 연 20% 정도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IPS는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한 통계를 봤을 때 세계적인 네트워크 장비 회사인 미국 시스코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과 아시아니 퍼시픽 국가의 모바일 트래픽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평균 66%에서 6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그리고 IPS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윈스테크넷은 10GB IPS를 주력 모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0GB IPS를 출시하면서 납품 테스트 중에 있고요. 곧 제품의 전반적인 세대 교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제품이 꾸준히 나온다면 수출 증가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일본 방위청 등 정보기관에도 납품 진행을 추진 중이며 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월 17일 기점으로 신규 제품 출시에 따른 전방업체 발주 지연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30% 정도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 감소에 따른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이 약 한 44억 원에서 34억 정도로 감소를 하였는데 윈스테크넷의 일본 고객 엔사는 동사의 신제품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수출 감소는 내년도에 재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으로 인해 접근하기 힘드셨던 투자자분들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수출 감소 요인이 있지만 최근은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모멘텀과 또 테스트 중에 40GB 이제 IPS의 본격적인 수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집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하락은 이제 윈스테크넷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17,100원, 목표가는 19,000원, 손가는 1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10 10종목 중에서 상위 3종목 눈여겨봐야 할 종목 꼽아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예.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흙 속의 진주까지 발굴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네, 이율 멘토가 직접 가격에 대한 분석과 또 미래 가치를 전망할 수 있는 매력주까지 꼽아주는 시간이죠. 종목의 연금술사 함께해 주실 샘플러스 이율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뽑은 핫한 종목들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인데요. 이 종목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1위 제약업체 지분투자 소식으로 급등세가 이어졌는데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가격대 사볼 만한 가격인가요? 비싼지 싼지부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향후 시너지라든가 이제 매출 확대 기대감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뭐 증권사 쪽에서도 이제 추천 그 멘트가 좀 나와서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비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바이넥스는 최근 그 일본 복제약 1위 업체죠. 니티코라는 그 복제업체, 일본의 제약회사가 최대 주주로 최근에 올라섰습니다. 바이넥스 지분을 매수하면서 최근에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다만 이제 급등이 나오는 배경에는 그 매수 단가가 1,4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대비해서 좀 싸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올랐는데 일단 그 전체적인 현재 어떤 실적 부분만 살펴본다면 상당히 비싼 부분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시가총액이 현재 한 2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물론 이제 니치쿠라는 회사가 국내 바이넥스를 하나의 매출처로 삼으면서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재무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죠. 81억 원의 적자를, 영업이익도 적자를 좀 기록했던 부분. 또 올해 상반기 1분기에도 적자, 다만 이제 2분기에 흑자로 잠깐 돌아선 부분은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실적의 가치는 좀 약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고, 다만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 가치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송도 이 공장이 증설이 좀 되면 글로벌 수준의 생산 용량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좀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성장 가치에 기대를 한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은 좀 주의해야 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도 전일 상한가 진행하고 오늘 다시 또 약세로 좀 돌아섰는데 약간 등락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 매수 관심가는 역시 이제 제약업체가 니치코가 매수했던 가격이 1,400원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상에서는 8,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성장 가치로 인해서 올라간다면 목표가는 9,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기대감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당장 눈에 보여지는 실적만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비싼 가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8,0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심 가격 말씀해 주셨고 목표 가격은 단기적입니다. 9,000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이번 종목은 CJ ENM인데요. 하반기 실적과 올해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한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CJ ENM 살만한 가격인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예. 네, CJ ENM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계속해서 수익이 분기 실적이라든가 수익을 확인해가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상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좋은 신호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광고 분야라든가 또 게임 분야라든가 여러 엔터테인먼트, 영화 부분이라든가 좋은 그런 사업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추세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좋은 그런 리듬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2월에 있고요. 또 브라질 월드컵, 또 인천 아시안게임 등 큰 굵직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또 최근에 게임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신작 출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성장주라는 부분에서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특히 CJNM은 CJ그룹에 소속된 대형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더 주력하는 그런 흐름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매수 관심가는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보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41,000원 이하의 가격이라면 역시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해서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세계적인 이벤트 광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CJ ENM. 다만 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대응하고 매수가는 41,000원 이하, 목표가는 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월 멘토님 두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이넥스와 또 CJ ENM 두 종목 중에 이월 멘토님이 편입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흐름상으로 본다면 역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무게를 CJ ENM 쪽에 좀 뒀기 때문에 네. 두 종목 다 어떤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메리트들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CJ ENM이 역시 성장 가치나 현재 자산 가치 대비 좀 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CJ ENM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궁금했던 종목, 네. 핫한 종목 바이넥스와 CJ ENM 두 종목을 먼저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멘토님 눈에는 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 발굴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 진주 같은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시장이 미국 여파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아무래도 매수주 쪽으로 좀 관심이 좀 쏠리고 네. 있는데 오늘은 KT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KT는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무거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KT는 굉장히 우수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 배당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는 고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 시즌을 좀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역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KT는 일단 우수한 어떤 자산 가치 그리고 배당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의 흐름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위치들에 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 황금 주파수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파수대를 확보하면서 LTE 경쟁을 회복하고 있다. LTE 경쟁력에서 좀 회복 중에 있다. 물론 이제 가입자 쪽에서는 SKT나 이런 쪽이 좀 뒤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파수 확보를 통해서 LTE 쪽에 어떤 경쟁에 가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려감들은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재무제표상으로 좀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KT 같은 경우 10조 원이 좀 안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9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자산 가치 하나만은 정말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9조 6천억 원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총 자본이 한 13조 원, 그 다음에 부채까지 합친다면 총 자산 규모는 34조 원의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보통 20조 원, 23조 원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내수주이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순이익을 내주는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에서 보통 1조 원 이상의 어떤 수익을 내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올해 약간 떨어져서 한 9,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1조 원 이상을 해주는 기업. 결국은 계속 보유를 한다면 결국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결국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제가 또 이슈로 보는 거는 역시 배당입니다. 배당을 작년에도 지금 보면 뭐 2,000원 이상 이렇게 배당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배당 수익률로 보면 현재로 보면 5%, 6%대에 달하는 그런 배당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배당 매력이 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현재의 주가 위치가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4만 원 선 이상의 주가 흐름에서 최근에 이제 LTE 경쟁에서 좀 뒤지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방 쪽으로 향했습니다만 한 3만 5천 원 선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고 최근에는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연말 배당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꾸준히 가치를 내는, 그러니까 적자를 내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 가치가 부각될 거다라는 것이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상으로 좀 본다면은 지금 흐름상으로 좀 본다면 역시 한 37,000원, 지금도 37,000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가격 정도 37,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에 배당에 대한 부각 그리고 최근에 어떤 주파수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반등을 고려한다면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열 멘토님의 눈에 보이는 지금 사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은 KT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은 주가 수준의 연말 배당 매력까지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주가 수준 37,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가 오늘부터 개장을 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국경절 연휴를 휴장을 했다가 사실상 오늘이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되는 거예요. 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국경절 연휴를 끝내고 출발하게 될 중국장인데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약보합권의 장 시작할 것 같습니다. 0.13% 하락한 2111.9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6거래일 만에 장이 열리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4일 발표했던 HSBC의 9월 PMI 지수 50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HSBC 제조업 지표 발표된 주요 지표 발표 이후 휴장이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통화 공급량의 발표가 있고 무역 수지 및 수출입 총액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가 있는 만큼 이러한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중국의 2014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7.5%로 기존 예상치에서 0.8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4년도는 7.7%로 예상하면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신규 대출 증가 그리고 그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에 따른 확대 우려감이 금융 안정의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채 문제에 따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베이징의 9월 신규 주택 거래량은 4년 내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주택시장 또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부담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국경절 연휴 이후 첫 개장을 한 가운데 하락 압력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 약세 움직임을 좀 보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이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50선 내외에서의 지지 이후 그 낙폭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현재 상해 증시가 약보합 개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긴 공백 기간 동안의 이슈를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앞으로도 관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중국 증시 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네, 핫텐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진정한 가치 투자의 고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 책임지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을 하기 앞서서 정동훈 전문가님께서 이 가치 투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치 투자의 방법은 1차적으로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 맨 처음에 최우선은 해자가 있는 기업 그리고 재무제표상이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PER이라든가 이제 PBR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ROE라는 것을 좀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 자본의 이익률이다. 한마디로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ROE는 이제 기업에 투자된 이제 자기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를 볼 수 있는 좀 성장성 지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ROE가 마이너스권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ROE가 10% 이상 거의 10%에서 20%대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좀 정상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 텐데 삼성전자 연간 ROE를 잠깐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ROE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ROE가 낮을 때 14%이고 평균적으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OE를 20%대를 몇십 년 동안 유지한다는 건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꾸준히 이익을 낼 수
낼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ROE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 ROE 지표가 높다고 해서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조금은 유의해야 될 사항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부채 비율입니다. 제가 아까 수식을 말씀을 드릴 때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순이익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ROE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어떠한 기업에서 뭐 채권이나 이런 채권 발행 등 아니면 순차익금을 늘려서 빚을 져서 영업을 했는데 순이익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ROE를 굉장히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써서 ROE를 높이는 건 나쁜 점은 아닙니다. 좋은 점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렇게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금리가 상승할 시기에는 순이익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유동성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은 ROE가 높더라도 좀 경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ROE를 유지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연간 순이익이 들쑥날쑥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회성 이익으로 단기 순이익이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갑자기 어느 해에는 굉장한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ROE가 갑자기 점프업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ROE는 매년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를 3년이나 5년 사이에서 꾸준히 유지해 주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차원에서 ROE를 인위적으로 좀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회사에 단기 순이익이 쌓이면 이 현금으로 회사에 유보시키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과 그리고 배당은 ROE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의한 ROE 변화는 조금 지켜봐 보자.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까지 말씀드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영향력은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리스크적인 면이 덜할지라도 그래도 확인은 해보자 이러한 관점에서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 부분에 의해서 ROE가 어느 정도나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하면서 본다면 PBR과 그리고 PER 그리고 ROE까지 본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 투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치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ROE만 보게 된다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ROE와 함께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ROE가 들쭉날쭉한 것은 아닌지 일정한 수준이 꾸준하게 양호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꼭 판단하시라라는 당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해볼게요. 위대한 수익률을 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서울경제 방송을 통해서 뭐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테크윙 같은 경우 제가 맨 처음에 가치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가치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기업인데 이제 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윙의 기업 소개를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핸들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핸들러는 반도체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단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윙 같은 경우는 메모리 핸들러를 거의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핸들러 부분에서 전 세계 50%에서 60%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메모리 핸들러 부분에 세계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 핸들러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부터 엘피다나 도시바, 감산 아니면 도산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력 고객사였던 일본 반도체 회사에서 좀 핸들러 투자를 밀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마이크론에 인수되던가 아니면 대부분의 감산과 도산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지면서 다시 투자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2, 3분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 반도체가 빅사이클에 진입해
좋겠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단에서 핸들러를 생산하는 테크인이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인피니티 리서치에서는 2013년 7월에 발행한 이제 세계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서비스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었는데 2016년까지 연간 6%에서 7% 성장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기 때문에 테크잉은 꾸준히 실적 성장과 회사 외형 성장까지 같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비메모리 핸들러 진출의 가시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메모리 핸들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간 시장 규모가 2천억 원에서 2,500억 규모입니다. 테크잉이 연간 전 세계 시장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점유율이 50%인데 테크잉의 그동안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의 하나가 의문점이 그거였습니다.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테크잉이 드디어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 같은 경우는 연간 시장 규모가 메모리가 2,000억 원에서 2,500억 규모라면 연간 8,000억 원 규모로 3배 이상이 큰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메모리 핸들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메모리 핸들러보다 기술력을 크게 요구하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계 1위 기술력에서 세계 1위라는 메모리 핸들러에서 1위라는 평가를 받은 테크잉은 이미 비메모리 핸들러 부분에서도 기술력을 세계 1위라고 지금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시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데모 아니면 테스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아무래도 비메모리 핸들러까지 매출이 가시화된다면 테크잉은 다시 한번 기업이 레벨업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 우려감이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테크잉 지금 분기별 실적을 잠깐 보시면 영업이익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단에서 영업이익 대비 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게 테크잉이었는데 지금 테크잉 같은 경우는 6월 별도 기준으로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연결 6월 별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30억 그리고 순이익이 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0억이 났지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1억이 났습니다. 이게 다른 비용 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의해서 지금 당기순이익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파생상품 평가 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20억에서 30억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파생상품 평가이익으로 당기순이익은 거의 70억에서 90억 사이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크잉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파생평가 손실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은 이제 만회할 기회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잉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6월에 한 8,7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6,000원 초반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D램 가격 상승과 그리고 중국의 시황공장 발주 모멘텀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공정단에서 지금 상승률이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전공정에서 상승률을 보여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후공정단으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테크잉 같은 경우는 후공정 메모리 핸들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에는 매기가 조금 집중되면서 다시 8,000원 이상까지는 주가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크잉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6,000원 초반대인 가격도 역시나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현재가에서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좀 더 낮은 가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BW 같은 경우는 150만 주 정도를 테크잉이 지금 발행을 한 상태인데 10월 달에 리픽싱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가가 6,500원인데 6,500원 이하가 된다면 BW 행사가 리픽싱을 하는 관계로 아무래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나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가에서도 매수가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에 편입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한 1차적으로는 한 8,000원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향후에 목표가 상향도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메모리 핸들러 부분에서 그리고 매기가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로 투심이 이전된다면 10,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목표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기회가 온 테크윙 매수 전략으로는 6,0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보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 목표가는 8,000원까지 더 넓게 본다면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가치 종목 수익률 포트폴리오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 정동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캠트로닉스를 10% 담았습니다. 현금은 90%고요. 네, 지난주에 담았었죠. 수익률은 마이너스 3% 정도 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의견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동훈 전문가님, 캠트로닉스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어차피 그 가치 주기 때문에 3% 손실 보고 있는 거는 크게 견념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17,000원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 예. 손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IT에 대한 투심이 꺾인 상태에서 캠트로닉스가 갈 수 있느냐 이런 의구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갈 수 있다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단기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27,0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0,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갤럭시 라운드가 이번 주 내, 그러니까 내일 모레쯤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렉서블로 간다면 사실상 시가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가 공정은 엄청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우린 전체 휴대폰 모델을 플렉서블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렉서블 모델을 조금씩 발표하는 단계인데 그 우려감으로 캠트로닉스가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시가 공정은 무조건적으로 쇼티지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캠트로닉스는 지금 7월 달에 신공장, 그러니까 기존 라인이 3개였는데 라인을 6개로 캐파 증설을 100%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캐파 증설 완료한 상태인데 3분기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상 신규 라인에 대한 수율 자체가 지금 50% 미만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에는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5나 아니면 아이패드 시리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태블릿 시리즈에 맞춰서 아무래도 실적이 4분기에는 굉장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일이 주가 최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분기 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8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에 근접하는 80억 원 수준으로 나오는 수치인데 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그리고 4분기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오를 종목이라고 판단되면서 손절할 이유는 없고 목표가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목표가 30,000원까지 강력하게 홀딩 관점을 주셨습니다. 또 이로써 테크윙도 한번 담아보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치주 전문가, 분석 전문가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고요. 또 모든 게 풍성해지는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우리 민족의 문화를 또 풍성하게, 역사를 풍성하게 했던 건 한글이죠. 네, 23년 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글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뜻깊은 한글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